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천영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유가 불안과 환율 악재로 인해서 1900선 밑으로 내려앉았죠.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의 엑소더스 현상에 우려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일주일 내내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 규모만 해도 7,400억 원이 넘습니다. 환율은 불안하고 유가의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신흥국 투자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움직임이 아닌가 싶은데요. 당분간은 외국인 투자가들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모든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ECB의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여러 가지 주식시장에서의 터닝포인트가 돼줄 수 있을지 함께 기대감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장입니다.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개장 전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원수경 기자입니다. 네, 1월 19일 월요일 개장 전 확인할 만한 주요 뉴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모두 25조 원 규모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 인프라스트럭처를 늘리고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우선 최근 급증하는 시내 면세점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서울의 3곳, 제주도의 1곳 등 모두 4개의 사업자를 올해 안에 선정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중 서울 면세점 1곳과 제주 시내 면세점은 중소, 중견 기업에만 입찰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는 복합 리조트 2곳을 추가로 만들기로 했고요. 현대차 그룹이 사들인 한전 부지에 대해서도 인허가를 앞당겨서 내년 중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전체 TV 판매량의 절반을 스마트 TV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자체 운영체제인 타이젠을 탑재할 예정인데요. 삼성전자의 올해 TV 판매량 목표치가 연간 6천만 대인 점을 감안한다면 3천만 대 이상을 스마트 TV로 판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타이젠 TV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홈, 사물 인터넷 전략에 있어서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TV 말고도 전체 TV에 타이젠을 적용한 뒤 이를 냉장고나 에어컨, 오븐, 로봇 청소기 같은 다른 가전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제품을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현대차 그룹 소식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부품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가 멕시코에 8,500억 원을 들여서 부품 공장을 설립합니다. 이들은 지난주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주정부와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현대모비스는 4,500억 원, 현대위아는 4,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모듈과 핵심 부품을, 현대위아는 엔진과 등속 조인트 등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번 투자는 기아차의 멕시코 완성차 공장에 대한 후속 투자인데요. 기아차는 누에보레온주 몬테레이 인근에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내년부터 연간 30만 대 이상의 소형차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남광토건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남광토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변경 회생 계획안을 인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채권단을 대상으로 보통주 622만 2천여 주를 발행하는 3자 배정 증자를 결정했는데요. 회생 담보권 및 회생 채권을 출자 전환돼서 신주를 발행하게 됩니다. 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보통주 8주를 한 주로 병합하는 감자도 결정했습니다. 감자 비율은 87.56%고요. 자본금 414억 원이 51억 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발행 주식 수도 827만 천여 주에서 102만 8천여 주로 줄어들게 됩니다. 남광토건은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현금으로 변제해야 하는 비율을 낮추면서 재무적 리스크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땅콩 회항의 여파로 대한항공의 지난달 국내선 탑승객이 전년 동기 대비 6.6% 줄어든 걸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탑승객은 13.2%, 저가항공사인 제주항공의 탑승객은 41.9%나 급증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땅콩해양 사건의 영향으로 대한항공 대신 다른 항공사를 선택한 승객이 적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의 국제선 탑승객 증가율도 2.5%에 그쳤는데요. 같은 기간 국적사의 전체 국제선 승객 증가율 9.2%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서울 서부지법에서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도 진행되는데요.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확인해봤습니다.